자, 2026년 3월 13일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귀금속 시장 데이터를 아주 깊숙이 들여다보고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 투자자분들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그 전략적인 부분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시작은 이 숫자부터 해보죠. 102만 5천 원. 이게 뭐냐면요. 바로 오늘 여러분이 금 한 돈을 소매점에서 사려고 할 때 내야 하는 돈입니다.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지금 시장이 얼마나 고점에 와 있는지 바로 감이 오시죠? 여러분,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만들 힘이 될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금과 은의 공시 가격부터 딱 짚고 넘어가면서 현재 시장의 기준선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KB 국민은행 고시 기준인데요. 그램당 가격이 24만 6,130원에서 24만 6,284원 사이입니다. 어제보다 한 0.2% 정도 올랐네요. 퍼센트로 보면 에게? 얼마 안 올랐네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중요합니다. 이미 굉장히 높은 가격대에서 또 올랐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계속해서 더 올라갈 거야 하는 압력이 작용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금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꼭 아셔야 해요. 이게 그냥 국제 금 시세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국제 금 가격에다가 원달러 환율을 곱해서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환율이 오르냐 내리냐가 우리 손에 쥐는 금 가격에 정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뜻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보입니다. 바로 은행에서 말하는 가격이랑 우리가 실제로 사고 팔 때 가격이 다르다는 건데요. 이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보세요. 은행 기준가는 약 92만 원대인데 우리가 살 때는 102만 5천 원, 반대로 팔 때는 87만 9천 원밖에 못 받아요. 이 엄청난 가격 차이가 결국 우리 투자 수익률을 깎아먹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 뉴스에서는 금값 최고치 찍었다고 난린데 왜 내가 팔려고 하면 그 돈을 다 못 받는 거야? 바로 이 스프레드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부가가치세도 붙고 유통 마진도 있고 또 금은방에서 재고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 위험 부담 비용까지 다 녹아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은시장으로 와보면요, 이 가격 차이가 훨씬 더 심합니다. 특히 지금 좀 특이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은행 기준가는 올랐는데 이상하게 소매점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은 오히려 떨어졌단 말이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아마도 단기적으로 소매시장에 은이 너무 많이 풀려서 지금 재고를 조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걸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지금 금 가격을 이렇게 들썩이게 만드는 핵심적인 원인들은 뭘까요? 그 동력들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로 이 슬라이드가 지금 우리나라 금 투자자들이 얼마나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통 달러가 강해지면, 그러니까 강달러가 되면 국제 금 가격은 떨어지는 압력을 받거든요. 근데 동시에 강달러는 원화가 약해진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안에서는 금 가격이 오히려 올라가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악재인데 다른 쪽에서는 호재인 거죠. 달러 말고도 여러 요인이 있죠. 일단 높은 금리는 이자가 안 붙는 금 투자에는 당연히 부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동 문제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고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역시 안전자산은 금이지 하면서 수요가 몰리고 있어요. 이게 가격이 쉽게 떨어지지 않게 꽉 받쳐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장 상황은요, 고스란히 투자자들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심리를 들여다보면 서로 부딪히는 두 가지 큰 흐름이 나타나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이런 심리가 있죠. 뉴스만 틀면 금값 오른다, 원화 가치는 불안하다 하니까 더 오르기 전에 빨리 사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이른바 포모 심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쪽에선 경험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사고 팔 때 가격 차이가 너무 큰데 하면서 섣불리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거죠. 결국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를 딱 한마디로 정의하는 말입니다. 올라도 불안하고 빠지면 무서운 시장. 상승 추세는 분명한데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취약한 상태라는 거죠. 이럴 때 감정에 휩쓸려서 투자 결정을 내리면 정말 큰 손실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단기적인 관점과 장기적인 관점으로 나눠서 구체적인 전략을 한번 짜보겠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을 생각하신다면
정말 기계적으로 원칙에 따라 움직이는 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그램당 24만 4,200원에서 24만 4,000원 사이가 오면 매수를 고려해보고 24만 8,500원을 넘어가면 이익을 실현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만약 24만 1,500원 아래로 떨어진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손절하는 겁니다. 이런 명확한 리스크 관리 계획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반면에 장기 투자자분들은요, 특정 가격을 쫓아가기보다는 큰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 절대로 한 번에 목돈을 다 넣지 마세요. 시간을 두고 나눠서 사는 이른바 분할 매수가 기본입니다. 둘째, 내 전체 자산 포트폴리오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금비중이 너무 커지지 않게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 원화가 강세로 돌아설 가능성이나 미국의 고금리가 계속될 가능성 같은 핵심 리스크들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국내 금 가격이랑 국제 금 가격이 왜 다른지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큰 함정을 피할 수 있고 동시에 전략적인 기회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표를 보세요. 우리가 실물금을 살 때는 국제 시세보다 무려 11%나 비싸게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겁니다. 반대로 팔 때는요. 국제 시세보다 4.7%나 싸게 할인된 가격으로 팔아야 해요. 이 프리미엄과 디스카운트, 이게 바로 실물 금 투자의 실제 수익률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입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중요한 결정은 금을 살까 말까가 아닙니다. 바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겁니다. 실물금을 살지, 은행 금통장을 이용할지, 아니면 주식처럼 ETF로 살지, 어떤 투자 수단을 선택하느냐가 시장 방향을 맞추는 것만큼이나 여러분의 최종 수익률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서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내려야 할 명확한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시장 자체는 튼튼하지만 가격은 부담스럽게 높다. 따라서 지금 막 오르는 시장을 뒤쫓아가는 건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대로 보유하시거나 아니면 지금부터 차분하게 나눠서 사는 전략이 훨씬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자, 오늘 분석을 들으시고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렇게 복잡한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투자 전략은 공격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방어를 위한 것입니까? 한번 스스로의 포지션을 점검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내용은 2026년 3월 12일까지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이고요. 개인적인 투자 조언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결정과 그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여러분 본인에게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네, 그럼 첫 번째 순서죠. 현재 상황부터 한번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3월 12일 기준으로 원화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벌어보시죠. 가장 눈에 띄는 숫자 역시 달러원 환율입니다. 1477.76원. 2026년 3월 12일 종가 기준인데요. 거의 연고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1477원이라는 숫자 그 자체가 아니에요. 바로 그 위치입니다. 이 정도 레벨에 있다는 건 시장이 원화가 다시 강해지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분간은 약세가 이어지겠구나 라는 쪽에 베팅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다들 이제 1,500원을 다시 넘을 거냐 말 거냐 여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거죠. 달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시야를 좀 넓혀서 다른 통화도 한번 볼까요? 유로원 환율은 1,709원대, 엔원 환율도 928원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달러가 강해서 벌어지는 일이라기보단 원화 자체가 전반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유로나 엔화가 막 엄청나게 강한가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핵심은 원화가 상대적으로 더 약하다는 데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럼 왜 원화가 이렇게 약할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를 이 표가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금리 차이인데요. 보세요. 미국 기준금리는 3.50%에서 3.75% 사이인데 한국은 2.50%입니다. 이자율이 더 높은 쪽으로 돈이 쏠리는 건 당연하겠죠? 이러니 달러를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의 상황을 바탕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단기적인 흐름과 중기적인 흐름을 나눠서 살펴볼게요. 일단 바로 다음날, 그러니까 3월 13일 단기 전방부터 보면요. 압박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왜냐? 달러 인덱스는 여전히 강하고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향해 가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이른바 리스크 오프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일단 1475원 선이 지지되는지를 봐야 하고요. 이 선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위쪽으로 1480원 그 이상을 테스트하러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중기적으로는 어떨까요? 한마디로 변동성이 아주 높은 장세가 예상됩니다. 근데 그 방향성이 워낙 강세보다는 약세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일방적으로 오르기만 하진 않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약세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훅 떨어졌다가 다시 오르는 그런 정신없는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갑자기 전 세계적인 리스크가 싹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환율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지정학적 긴장이 풀린다거나 유가가 뚝 떨어진다거나 하는 아주 좋은 소식이 딱 터지면 시장이 순식간에 방향을 틀어서 아주 가파르게 회복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 3월 4일에 환율이 1505.8원까지 치솟았다가 순식간에 되밀리는 걸 우리도 봤잖아요. 시장은 압력이 너무 과하다 싶으면 언제든 이렇게 급격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지금 원화를 이렇게 압박하고 있는 걸까요? 그 핵심 동인 세 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국 달러와 연준의 움직임. 둘째, 여기에 대응하는 한국은행의 정책.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정학적 문제 같은 글로벌 리스크.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지금의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 요인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지금 달러가 왜 이렇게 강하냐면요. 세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첫째, 연준이 금리를 더 높게, 더 오래 유지할 거라는 기대감. 둘째, 뭔가 불안할 때마다 돈이 몰리는 안전자산이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에너지 자립도가 높다는 점까지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달러의 힘을 키우고 그게 고스란히 원화의 압박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요인은 한국은행의 입장입니다. 지금 한은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금리를 2.50%로 묶어두고 있는데 이건 환율이 막 폭등하는 걸 막아주는 방어막 역할은 하지만 그렇다고 원화를 다시 강하게 만들어주는 공격수 역할은 못하거든요. 원화가 약세니까 섣불리 금리를 내릴 수도 없고 올리자니 경기가 걱정되고 말 그대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요인. 이게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글로벌 리스크예요. 지정학적 불안감이 커지니까 국제 유가가 오르죠. 그럼 우리처럼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나라는 경제에 바로 타격을 받습니다. 자연스럽게 전 세계 투자자들은 위험한 자산은 팔고 안전한 달러 같은 곳으로 몰려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요.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리스크 오프, 즉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는 환경에서는요. 원화는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내다 파는 통화 중 하나가 됩니다. 슬프지만 현실이죠. 그래서 요즘 원화의 방향은 우리나라 경제가 좋냐 나쁘냐 하는 내부적인 요인보다 저 멀리서 들려오는 유가 뉴스나 지정학적 리스크 소식에 더 크게 휘둘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조각들을 모두 모아서 최종적인 진단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퍼펙트 스톰입니다. 한 가지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꺾일 줄 모르는 강달러 현상, 크게 벌어진 한미 금리 격차, 배럴당 100달러를 넘보는 높은 유가, 여기저기서 터지는 지정학적 불안감, 그리고 시장 전체를 짓누르는 위험 회피 심리까지 이 모든 악재가 한꺼번에 같은 방향으로 원화를 짓누르고 있는 말 그대로 완벽한 폭풍우 속에 있는 겁니다. 결국 시장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명확합니다. 원화가 다시 강해지려면 먼저 달러가 약해져야 한다. 그리고 달러가 약해지려면 유가와 지정학적 리스크부터 진정되어야 한다. 이겁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봤던 그 높은 환율이 왜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이제 그 이유가 명확해지죠. 원화의 운명이 지금은 우리 내부의 힘보다는 이 거대한 글로벌 문제들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결국 이 모든 상황은 우리에게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게 만듭니다. 이렇게 강력한 글로벌 변수들 앞에서 과연 원화의 운명은 정말 우리의 선을 떠나버린 것일까요? 오늘날처럼 모든 것이 얽혀있는 세계 경제 속에서 한 나라의 정책이 가질 수 있는 힘은 어디까지인지 한번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지점입니다.